네, 접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두 사건이 있죠. 박사방의 핵심 멤버인 붓다, 강훈의 신상 공개, 그리고 여고생의 유사 엠번방. 그런데 강훈의 신상 공개와 여고생의 유사 엠번방, 여기서 의견이 좀 갈려요. 신상 공개하고 포토라인 세워라. 신상 공개에 남녀 차별 두면 안 된다. 똑같이 신상 공개 및 구속해야 한다.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반대 의견으로도 엠번방 물타기다. 엠번방 신상 공개는 왜 안 하고 26만 남자만 봐주냐. 한남 26만 신상 공개는 조용하더니 한남들 선택적 정의 웃기다. 자, 대충 살펴보니까 전자는 남자는 신상 공개를 하고 여자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게 불평등이라고 주장하고, 후자는 N번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물타기식으로 화제를 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후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 이 전전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자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신상 공개의 기준입니다. 특별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충족하죠? 충분한 증거 충족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충족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붓다, 강훈의 생년월일은 2001년생 5월, 현재 만 나이로 만 18세입니다. 법률에서 지정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연령이므로 이 4번째 요건이 충족하지가 않죠. 즉, 신상 공개를 위해서라면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한 가지가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이 2001년에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 나이가 19세 미만이라도 당해년도 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1년생 강훈은 올해 5월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죠. 즉, 청소년 보호법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딱히 남녀 차별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물론 연예인, 공인을 대상으로는 저도 이런 남녀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기사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예인의 범죄가 보도되면 남자 연예인의 경우는 대부분 실명을 그대로 내보내죠. 그런데 여자 연예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A씨, B씨, C씨 이런 식으로 표기해요.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가 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 같긴 한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언론에 공개된 거는 여고생이라는 단서 하나뿐입니다. 1년 이상 꿀커나 학교를 늦게 들어간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은 만 17세 또는 만 18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고생이 N번방, 박사방 운영진이라고 해도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박사방 운영자였다가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했던 닉네임 태평양이 잡고 나니까 고등학생이라고 하죠. 16세라고 나왔는데 신상 공개가 불가능한 나이예요. 이게 짜증나고 못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거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해라, 촉법소년을 없애라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게요. 주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촉법소년, 소년법은 완전히 별개예요.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은 보호처분을 규정하는 일종의 절차법, 촉법소년은 형법, 그 중에서 만 14세 미만에게 예외사항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히 소년법 안에 촉법소년이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년보호법이 있고 형법이 있는데 이 형법 안에 촉법소년이 존재하는 거죠. 덧붙이면 소년법은 미성년자를 보다 완화한 처벌로서 보호하자는 개념이고, 촉법소년은 형법에서 너무 어린 얘들을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를 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촉법소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소년법 폐지해라, 소년법 없애라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거는, 비유를 하면은 게임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게임 회사 넥슨에 항의를 하려고 몰려가서 타이어 회사인 넥센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죠. 뭐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실화입니다. 아무튼 촉법소년이 처벌받기를 원한다면은 소년법이 아닌 형법을 고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소년법의 존재 이유는 대충 이래요. 이게 전체 소년범죄 비율에서 살인 같은 특수강력범죄의 비율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폭행 같은 중범죄의 비율은 5% 미만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가출, 비행, 아니면 뭐 불우한 환경 이런 이유로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인데, 이런 청소년들을
일반 범죄자하고 똑같이 처벌하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보통 권리와 책임은 비례하죠. 요즘 안 그런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성숙한 어린 청소년들에게 선거권도 안 주고 술, 담배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막잖아요. 그게 너희는 아직 어리니까 이런 이유인데 정작 잘못을 저지르면은 똑같이 처벌하는 게 어불성설이죠. 처음에는 살인, 강간, 특수폭행, 방화 이런 중범죄에 대해서만 예외 조항을 추가하면은 쉽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강력범죄라는 게 이건 강력범, 이건 강력범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고의성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려고 계획은 했지만 실제 살인을 못한 거를 살인미수라고 하죠. 뭐 5살, 6살짜리 애기가 진심으로 죽이려고 장난감 칼을 들고 찔렀어. 이거는 진위는 있지만 불능범이죠. 아니면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불을 내는 걸 방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같은 방화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불을 내는 방화범이랑 뭐 담배 피려고 아니면은 뭐 연탄 옮기다가 실수로 재가 떨어져가지고 불이 나는 방화범이랑 케이스가 좀 다르죠. 그리고 만약에 고의로 불을 냈다고 해도 범죄 소년이 일반적인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부모 없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좀 일반적인 상식이 결여가 된 건 아닌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촉법소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어린 친구들은 촉법소년이 면죄부니까 난 어차피 무적이다 이딴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보호 처분은 가능합니다. 전과 기록은 안 남는데 소년원은 갈 수가 있어요. 이게 흔히 빨간 줄 긋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범죄 경력 회고서에는 남는데 등본, 초본, 신분증 모두 그대로고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알아내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범죄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범죄 이력을 확인하려고 전과 기록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전과자라는 걸 알아내가지고 해고를 하면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뭐 전과자가 먹고 살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면은 이건 다시 범죄를 저지르라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되거든요. 뭐 어쩔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좀 심사가 불편하고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전과 기록이 남는지 안 남는지 이 차이를 제외하면은 소년범이랑 일반 전과자랑 비교하면은 교도소에 가냐 소년원에 가냐 이 정도 차이가 남는 것 같은데 사실 소년원도 시설이 시설인 만큼 그렇게 딱히 나은 게 없어요. 이게 열악한 환경인 건 마찬가지고 식사, TV 시청 전부 검열되고 통제되면서 공동 화장실 이용 그러니까 불편한 게 굉장히 많고 그냥 같이 수감된 인원들이 미성년자라는 걸 제외하면은 교도소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친구, 가족, 연인 다 못 보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구금 생활인데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군대도 마찬가지네. 이래서 패미들이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부르나 봐요. 어차피 대다수는 구금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의 결론. N번방 사건의 공범인 강훈의 신상공개와 유사 N번방 사건의 여고생 신상공개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차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촉법소년은 소년법과 별개고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성인에 비해서 좀 더 완화된 처벌과 보호를 해줄 뿐이지 절대적인 면죄부는 아니다. 이상입니다.